네, 날로 먹으러 왔습니다. 날로 먹쇼. 네, 오늘은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벌써부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자체 제작은 하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 애니메이션을 하청받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TV 시리즈 고스트 메신저를 만든 스튜디오 애니멀,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만든 오돌뚜기 등은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 자체 제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스튜디오 애니멀의 고스트 메신저의 제작이 엎어지고 오돌뚜기사의 차기작인 언더독은 흥행 실패를 하는 등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역시 둘리가 짱인 것 같네요. 갓 둘리, 봉준호 기생충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죠. 쌍문동에 사는 불쌍한 고길동 씨가 주인공인 걸로. 네, 고스트 메신저를 만든 이 스튜디오 애니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애니메이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자파 언론인 한겨레에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문화센터 1기 독립 애니메이션 동아리로 설립되면서 이렇게 시작된 회사라는 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좌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한때 성인층에서 반짝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또봇이라는 겁니다. 레트로봇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거고요. 장난감 제조업체인 영실업의 완구 선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국 애니메이션 업체처럼 레트로봇은 영실업의 학청업체라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또봇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레트로봇이 이제 영실업에서 독립해가지고 광고 목적의 애니메이션이 아닌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독립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선언을 했는데 또봇의 완구 판매량이 완전히 급감하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이 중단돼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장난감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일본 장난감처럼 이렇게 막 합체가 됐다 분리가 됐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애니메이션이랑 계약이 이제 중단돼 버리고 이게 뭔 상관인가 싶기도 한데요. 여기는 문화예술의 지옥 헬조선입니다. 문화 산업의 콜라보가 수익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좀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 로봇, 또봇 같은 경우도 뭐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스토리가 재밌게 펼쳐졌더라면은 아직까지 뭐 일본에서 울트라맨이나 건담 같은 거 사랑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 좀 아쉽네요.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애니메이션이 망해버렸다 한순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짓을 계속 할 수 없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영실업과의 계약이 끊긴 상태에서도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레트로봇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또 우리는 자체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겠어 하면서 포텐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번 연도 2분기에 반영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흥행을 해야 레트로봇이 이제 큰 회사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망해버리면은 또 뭐 하청이나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망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작품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미지수지만 막연하게 잘 되겠지 뭐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 사이트에 따르면은 한국에는 총 52개의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의 취업률은 40% 정도이고요. 졸업 후에 첫 직장 임금은 평균 월 120.7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학교당 30명이 졸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560명 중 624명이 취직해서 120만 원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작품도 만들지 못하는데 업무량에 비하면 연봉도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꿔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한국인들이 모여 만든 장편 3D 영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로커스 스튜디오와 사이더스에서 10년을 걸쳐 제작한 레드슈즈입니다. 이 레드슈즈는 디즈니에서 겨울왕국 캐릭터 디자이너를 맡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김상진 애니메이터가 감독인 작품인데요. 이제 김상진 감독은 영화 개봉 당시에 디즈니에서 오래 일해왔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한국 애니메이션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드슈즈는 손익분기점 800만에 한참 못 미치는 누적 관객수 81만 6,290명의 성적으로 스크린에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김상진 감독은 작년 7월 다시 디즈니로 복귀를 하게 되죠. 레드슈즈의 실패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를 뽑자면 마케팅입니다. 트레일러로 제작한 영상 중 일부가 페미니즘 진영에 몰매를 맞은 것이죠. 해당 영상을 페미니즘 진영 측에서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작진은 트레일러가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마케팅의 목적으로서 제작되었다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에 이릅니다. 사과 후에도 페미니즘 진영 측에서는 사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매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레드슈즈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것도 미친 PC충들 때문이잖아요.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PC, 페미 진짜 다들 정신병이라도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국 애니메이션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최근 콘텐츠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 OSMU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One Source Multi Use라는 말의 약자로 하나의 매체를 여러 매체로 전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미 시장에서 성공한 웹툰을 기반으로 OSMU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의 편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전학 온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던 중 학교 곳곳에 숨어있는 편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웹툰은 애니메이션 영화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한 우리나라의 게임 기업인 넥슨에서도 넥슨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넥슨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게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리디북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리디북스는 이제 주로 웹소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최근 이 리디북스가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을 하려고 합니다. OTT는 뭐냐면은 TV 밑에 셋업박스 있잖아요. 셋업박스 막 TV 채널 많아지는 거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셋업박스가 없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뭐 노트북 컴퓨터 이런 데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TV가 아닌 다른 기기로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OTT라고 합니다. 오버 더 탑이라는 것의 줄임말이고요. 아무튼 이 리디북스는 넷플릭스처럼 라프텔이라는 한국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라프텔이라는 기업은 한국 OTT 플랫폼인데 애니메이션 전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리디북스는 원래 웹소설 위주의 회사였는데 애니메이션 전문 플랫폼인 라프텔을 인수하면서 소설과 애니메이션을 엮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애니메이터들은 작지만 꾸준히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영화해서 손을 쓰기 힘든 다른 매체들이랑은 좀 다르게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인 애니메이션 시장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컬처 프로젝트 애니메이션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